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8입니다. 전국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네,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정말 아비규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대통령의 군 통수권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는데 그 군 통수권에 대해서 대통령 직무가 배제되는 겁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교를 포함한 것이죠. 외교까지 포함한다는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군통수권을 대리하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이제 하겠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수면 사태가 터졌을 때 그 통수권을 누가 행사하느냐가 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대책이 없으신 거 아닙니까? 자, 보신 대로입니다. 어제 한동훈과 한덕수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난 후에 나오면서 스탠딩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에서 군 통수권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문일답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뭡니까? 군 통수권도 대통령의 직무 정지 범위에 들어가느냐? 들어간다. 내가 외교도 포함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누가 군 통수권을 행사하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한동훈이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기가 찹니다, 이죠? 군 통수권은 정지시키지 않은 겁니까? 이야, 이거 참 직무에 배제한 것에는 군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는 겁니까? 한동훈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런 지 맘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저런 미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렸듯이 이 내란 상황은 계엄을 빌미로 해서 민주당과 한동훈과 검찰과 경찰이 그리고 일부 윤석열 그리고 한덕수가 짜고 치는 그런 내란 상황입니다.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이 납니다.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군 통수권을 놓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 군 통수권을 놓고 이야기를 진행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국방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대변인 발표죠. 천하교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오전에 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국방부 대통령한테 있다. 11월 9일 10시 47분입니다. 국방부 입장을 이렇게 낸 겁니다. 네? 아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 말과 다르네요. 국방부 말이. 한덕수도 총리로서 그 담화문에 발표하는 자리에 한동훈과 함께 섰는데요. 총리 산하에 국방부가 있는 건데 국방부가 지금 한덕수 혹은 한동훈의 이 지침을 들이받는 겁니까? 아유, 국방부 말이 옳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군 통수권 또 배제된다라고 한동훈이가 얘기했는데 군 지휘 못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지휘합니까? 병력 이동과 승인 명령, 이동 명령, 승인 또 인사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언제까지 군에 대한 통수권이 배제되는 겁니까? 외교도 직무 배제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나 정보를 대표하는 사람은 지금 누굽니까? 네? 한동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정치적 수사를 미사여구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아무 책임감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커다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거는 대역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은 불안하다. 만약에 북한에 남친 같은 공격이 있었을 때 그럼 누가 대리하게 되느냐?
여기까지 하겠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 내용입니다. 그죠? 보십시오. 네. 다시 봅니다. 군 통수권에 대해서 대통령 직무가 배제되는 겁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음이냐? 외국까지 포함한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누가 통수권을 대리합니까?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아유, 이렇게 성급하고 지 마음대로 나라를 말아먹을래도 좀 제대로 해야지 이래 갖고 되겠습니까? 예? 이에 앞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월 8일에 계엄 사태는, 그러니까 요걸 하기 전에 이 담화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계엄 사태는 반헌법적 행위다. 대통령이 퇴진해야 되는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 우려하게 만드는데요. 지금 댓글 때문에 한동훈과 그 옆에 서서 한동훈의 권위를, 입장을 세워주는, 물론 말은 다르지만 그런 처신을 한, 그 자리에 참석한 한독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 자, 이에 앞서서 이런 일이 있었죠. 이 계엄이 선포되고 바로 계엄이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시작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12월 17일 날 윤석열이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아주 묘한 이렇게 말을 섞어놨는데요. 국정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한다.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여기에 책임지고 해 나가는데 그 주체로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나는 모든 국정에서 손을 떼고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단어로 해서 윤석열은 계엄 실패에 있어서 또 다른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거의 모든 기관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한동훈이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대상에서 제한이 없다면서 내란죄로 고발을 받았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사를 하겠다. 윤석열이도 출국 금지가 가능하다. 긴급 체포도 검토한다. 이렇게 지금 막말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김용현 국방장관, 여인영 이거 방첩사령관, 박한수 이상민의 행자부 장관이죠. 긴급 출국 금지를 시켰어요. 야, 이거 어느 나라입니까? 경찰은 어느 나라 경찰이에요? 이번 계엄이 내란이라는 그런 고발장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그들의 입장에 따라서 유권을 해석을 하는 겁니까? 경찰이 그 고발장, 시민단체들이 냈을 텐데 그 고발장을 추종하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경찰 보십시오. 경찰뿐만이 아니에요. 이번에 계엄에 동원됐던 계엄군들, 우리의 국군들도 아주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 단장이라는 김현태가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단장이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근데 국회에 투입됐어요. 명령에 따라서. 이 대령입니다. 무궁화 3개.
김용현한테 국방장관한테 이용당했다. 눈물을 글썽글썽거리고 자기가 여기 저 용산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뭐 커다란 죄나 저지른 양 눈물을 글썽거리고 자기의 핸드폰도 끄고 그러고 자기가 혼자서 결정해서 이 자리에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계엄 명령을 투입 명령을 내린 국방장관에 이용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대령이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계엄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게 이용당한 거예요? 계엄군의 모습입니다. 검찰, 계엄군, 경찰, 계엄군, 검찰도 오늘 지금 계엄사령관을 했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답니다. 내란 혐의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특수본도 한동훈, 특수본 본부장이 한동훈이랑 친구라고 그러네요. 계엄 업무를 수행한, 계엄 사령관이었던 참모총장이 내란 혐의자입니까? 합리적인 혹은 상식적인 법의 해석과는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내란 혐의면은 현역인 박안수를 이 사성 장군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는 국가 파괴 행위를 지금 경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거. 12월 7일 날 이 유튜브에 나왔어요. 이 김병주, 이거 사성 장군 출신이라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래요. 박선원, 이거 빨갱이로 소문난 그런 사람인데 안기부에서도 근무했던 그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두 사람이 특전사 사령관을 방문해서 곽정군 사령관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너 뭘 잘못했어? 왜 이랬어? 삼성 장군이에요. 그래서 얘가 무슨 곽정군은 또 여기에 영합을 해서 커다란 무슨 잘못을 저지른 양 풀이 죽어갖고 뭐라 그럽니까? 2차 계엄 지시 있어도 거부하겠다. 그럼 얘는 뭡니까? 항명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가 통하지 않고 얘네들 이 부정선거의 산물들인 더불어민주당 그들의 횡포에 이렇게 야합하고 있습니다. 육군 삼성 장군이 그것도 특전사 사령관이 기가 찹니다. 우리나라 없어진 것 같아요. 네? 현재 윤석열은 칩거하고 있답니다. 칩거. 잘못은 했죠. 커다란 잘못을 했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과 담화를 발표하기 하루 전까지 국정원 차장 홍장원인가 이상한 친구를 교체하고 박선영을 이란 전 국회의원을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하고 12월 6일까지 인사권을 행사했대요. 그러고선 현재 칩거하고 있다 그럽니다. 집무실에 안 나왔다 그래요. 예? 칩거 돌입. 정막감도는 용산 대통령실. 아주 그냥 스스로 자폐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참니다 이거. 어?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번 계엄은 왜 실시했다고 합니까?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실시했다는 거죠. 자, 당시에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진입한 선관위 내부의 모습들입니다. 선관위 서버가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하고 들여다보고 계엄군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런 장면이 CCTV에 찍혔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취득한 자료, 계엄군 활동으로 자료가 부정선거의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정말 부정선거 자료를 입수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사진만 찍었다, 보기만 했다, 선관위는 반출된 자료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계엄 실시 기간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6시간밖에 안 됐지만 그럴 줄 몰랐습니까? 6시간 만에 취득한 그 자료나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할 작정입니까? 그리고 정말 이들이 부정선거 수사를 위해서 계엄을 한 게 맞습니까? 계엄이 있고 나서 몇 시간 안 지나서 이런 것이 CCTV에 포스팅에 올라왔어요.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도 진입했다가 철수했다. 라고 하면서 이 장면이 떴어요. 이 장면. 이 장면을 그럼 직접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이것이 마치 계엄군들이 선관위에서 가지고 나온 박스인 양 그렇게 비춰졌어요. 네? 그런데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 선포 직후인 어제 오후 10시 반쯤 선관위 청사에 도착했고 2시간쯤 뒤인 오늘 0시 반쯤엔 병력 110명이 증원돼 청사 주변에 추가 배치됐습니다. 보이시죠? 계엄군은 당직실 등 일부 사무실에 여기 갖고 나온 이 장면,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장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증원돼 청사 주변에 추가 배치됐습니다. 이 장면. 여기는 선관위가 아니에요. 저도 이걸 선관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건 선관위가 아니라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의 뒷문이에요. 국회의사당 뒷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런 박스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자막에 선관위 과천청사도 진입했다 철수했다 이런 자막과 함께 이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선관위에서 뭘 갖고 온 양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건 제가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지 몰라도 이번에 계엄이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수사에 대한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그런 사진으로 그런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번 계엄은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는 하나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자, 그게 진정한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보십시오. 계엄 이후에 완전히 전국의 주도권은 누가 쥐었습니까? 한동훈이 민주당 부정선거로 득세한 민주당 그리고 국회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 전체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합법적이고 그나마 그래도 어떤 기대를 갖게 했던 윤석열은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엄 사태가 지금의 전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세력들의, 그래서 이 나라를 잡아먹기 위한 그런 고도의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부정선거 세력입니다. 불법 탄핵 세력이에요. 네? 더불어민주당, 북한 공산당, 노동당, 중국 공산당, 그리고 거학들, 국제적 거학들, 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한동훈이와 한덕수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거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 사람들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 이번에 다행히 그 반역성이 뭐랄까요? 좌익 세력을 위해서 일해왔다는 것이 드러난 세력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안기부 1차장 했던 홍장원이, 그리고 이 인터뷰한 사람들, 군에서 인터뷰한 사람, 특전사령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한 707 특임 대장인지 뭐 단장인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바로 잡아야 돼요. 한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묘하게 이중 플레이하면서 마치 헌법을 지키는 양 하지만은 결국에 그 속마음은 한동훈의 정치적 도발을 뒤에서 은근히 지원하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반란 세력들이, 부정부패 세력들이 완전히 전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혼란과 피해가 엄청나게 진행 중인데요. 이걸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수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중심, 권력의 중심,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권력의 중심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반란, 내란 세력들 척결해야 됩니다. 이번 계엄이 부정선거를 정말 수사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면 정당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엉성하게 해서 주도권을 뺏기게 만든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였다면 그것은 내란인 겁니다. 자, 제가 거기에 동원된 계엄군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짠 정치 세력,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산하 민주연구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국헌문란, 국법 참절 등을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부하내동하는 검찰과 경찰은 하루속히 제정신을 차리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검찰이 지금 내란 관련 수사본부가 발족됐다는 그 본부장 한동훈과 한패라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이미 중국 공안의 손에 들어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중국의 붉은 세력이 마수에 잡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본 질서,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고 수호해야 되는 이 세계기관의 조속한 각성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큰일이 났습니다. 네? 애국 세력들은 이 방송을 많이 보시고 많이 좀 뿌려주시고 백두산 TV8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성지였습니다.